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말을 쏟아낸 건데요.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기념사 먼저 듣고 오시죠.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을 한 건 지난 2022년 7월 전승절 행사 연설 이후 2년여 만인데요. 간만에 실명 비난에 나선 데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일 텐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윤석열 실명을 거론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좀 배경이 있습니까? 실명 비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수차례 이전부터 계속해서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비난을 싣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협박을 하고 있는, 핵 강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김정은의 연설에 따르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린 것, 이거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핵은 물리적 파괴력이 크다라는 일종의 핵 강압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두 번째는 핵 보유 의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핵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의 직접 표현입니다만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고 불가역적이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북한의 일종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김정은, 김여정의 발표에 보면 정권 종말이라는 얘기를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미가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그것은 정권의 종말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 연설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 내부 매체에도 실린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 종말이라는 것은 그 1인 체제의 주요 지휘구가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그 이후에 통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미가 억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취약점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번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북한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삼축 타격 체계를 비롯해서 80여 종의 무장 장비들을 보여줬다. 굉장히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보여준 건데요. 북한은 이런 재래식 군사력이 확실히 열등합니다. 열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이번에 보여준 현무 5 탄도미사일이죠. 이게 중량이 8톤에 달하는 거. 이거를 김여정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핵무기는 8톤의 중량이 아니라 900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북한 일종 수준 자기 모순입니다. 지난 19일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자신들도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화성포 11-11 다 4.5라 해갖고 4.5톤의 고중량 탄두. 만약에 정말 핵무기로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첨단화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담감도 여기서 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남북 간의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 팀을 괴뢰로 적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남조선이 아니라 괴뢰라고 쓰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북한은 이전부터 한국을 괴뢰라고 칭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괴뢰라는 게 이제 꼭두각시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주권 국가가 아닌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세운 꼭두각시 정부라는
그런 의미로 괴뢰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사실 한국도 이전에 북한을 북한 괴뢰 정권,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의 꼭두가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연말 연초에 북한이 민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자신들이 김일성 민족이라고 선포를 하고 한국은 대한민국 족속이다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 정도가 강화되면서 이 괴뢰 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북한이 말하는 거에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게 그 적대적이지만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다면 두 국가를 인정한다면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군의 날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앞서 이 김강의 북한 국방성 부상이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비 노름이라며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성능 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3일날 김여정의 담화에 또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비원비가 10월 1일 등장했다. 김강일 방금 말씀하신 부상의 담화는 매우 이례적인 게 비원비 전개가 우리 국군의 날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절대 미국과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인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미국이 월등하고 특히 모든 무기 체계에서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 핵 전략 폭격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보유할 수 없는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원비고 또 하나는 핵 추진 전략 잠수함입니다. 왜냐하면 비원비 같은 경우에는 37.5톤 정도의 무기를 싣고 사실 평양까지 가는데 북한이 전혀 탐지를 할 수 없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양은 재래식 무기로 이건 핵탄두가 없습니다만 초토화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비원비가 보통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라오는데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날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그만큼 미국이 이런 핵심 전략 자산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된 거고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한미 입장에서는 억제력에 대한 그 모습이 확인이 됐다. 억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능력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부각하려는 것 같거든요. 실제 북한의 핵무기 운용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올해 들어서 매우 이것을 일종의 강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4월, 5월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한 두 가지 핵심 훈련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핵에 대한 경보 태세인 화상 경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화상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인 핵 방어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4월 5일 사실상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하면 이것이 비밀 암호 지령문으로 전송이 되고 해당 분대에서 준비해갖고 이런 화력 체계가 가동되는 그 모든 과정을 북한이 사실상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마지막은 600mm 방사포로 불리는 KN-25를 활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최소한 한국을 향한 핵에 대한 그 타격 능력은 갖췄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도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사실상 영어로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향후에 당연히 미국과 함께 핵 군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한국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비핵화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핵 군축을 하자. 이제 그런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발언과 남북 관계 향방까지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